해야만 할 것 같은 공장 야적장. 알록달록한 포대들로 꽃밭을 이룹니다. 포대마다 형형색색의 물건들이 차 있는데요. 아이들이 갖고 놀다 실증났거나 고장나버린 장난감들입니다. 뭐 건전지나 이런 스프링이나 이런 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장난감 대여관들에서 이제 버려지는 장난감들을 수거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택배비를 선불로 내시고 저희한테 장난감 기부해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 280톤 정도 지금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색깔은 물론 만든 재료와 들어간 부품은 제각각. 장난감 하나를 분해하는데 최소 10분은 잡아야 합니다. 로봇 같은 복잡한 구조를 만나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전자기판이나 건전지가 들어있기도 일쑤입니다. 분리수거 업체마다 장난감 수거를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장난감이 복합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폐기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좋은 장난감들은 저희가 수리하고 소독해서 취약계층 아이들 나눠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리해서 못 나눠주는 뭐 더럽거나 파손된 장난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분해해가지고 분리가 끝난 장난감 블록을 절단기에 넣습니다. 절단기를 거친 장난감들은 좁쌀만한 크기의 조각으로 변했는데요.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조각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장난감을 모아 만든 녹색 지구본 앞에 H2 수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 자라나는 동심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지고 놀다 실증난 장난감을 기부하며 나눠 쓰는 미덕을 배웁니다. 이어지는 실습 시간. 공장에서 봤던 플라스틱 조각은 여기로 옮겨졌는데요. 색깔별로 투명한 컵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플라스틱 조각이랑 레진이랑 그다음에 곰돌이 몰드까지 준비가 되면 얘를 잘 섞어서 여기에 담아줄 거예요. 아이들은 요리를 하듯 저마다 원하는 색깔을 고릅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정성스레 채워 넣자 귀엽기 그지없는 곰돌이 열쇠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안 쓰던 장난감을 직접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에 분류함에 맞춰서 분류도 해보고 내가 이 안 쓰는 장난감이 어떻게 다시 재활용되고 재탄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생을 다한 장난감에다 새 호흡을 불어넣는 마법. 하지만 원유에서 뽑아낸 탄소 덩어리, 플라스틱을 땅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단지 재활용하는 것만으론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역부족입니다. 석유라는 게 결국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거는 탄소하고 산소, 이산화탄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도 이제 다른 대체원을 써야 됐죠. 그때 사람들이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수소였습니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 동독 지역. 최대 거점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 높이 170m의 굴뚝이 폭발과 함께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908년부터) 도시 난방열을 공급하던 석탄발전소의 상징과 이별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산산조각 난 굴뚝은 무덤 위에 누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빈자리는 3년 전 착공한 LNG 발전소가 대체했습니다. 최신식 설비가 들어찬 옥상엔 새 굴뚝 2개가 솟았습니다. 석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60만 라이프치히 난방열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의 심장인 터빈은 LNG 가스뿐 아니라 수소로도 가동되게끔 설계됐습니다. 독일에서 첫 선을 보인 수소 혼합 발전소입니다. Und wir haben jetzt hier in den letzten 3 Jahren ein neues Gasturbinenkraftwerk an dieselbe Stelle gebaut. Und das ist das erste Kraftwerk, was in Deutschland bzw. hier überhaupt weltweit wasserstoff-ready gebaut wurde. Und wir planen hier jetzt sozusagen von dem fossilen Erdgas zu grünem Wasserstoff zu kommen und dann dieses Kraftwerk komplett ohne CO2-Emissionen zu betreiben. 육중한 터빈 내부의 가스 온도는 1600도가 넘습니다. 지금은 가스 위주로 터빈을 돌리지만 3년 뒤 수소 연료를 30%로 늘리고 5년 뒤 본격적인 수소 발전소로 변신합니다. 때마침 노후 석탄 발전소 건물도 부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태양광을 이용한 자체 수소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수소는 인근 화학단지에서 공급받을 예정인데 이를 위해 수소 배관까지 미리 깔아놨습니다. Zum einen wollen wir hier einen Pipeline-Anschluss bauen und dann würden wir einfach den grünen Wasserstoff auf dem Markt einkaufen, wer auch immer ihn produziert. Das ist der eine Weg. Und der andere Weg ist, dass wir hier selber am Standort grünen Wasserstoff produzieren wollen. Das heißt, wir würden eine sogenannte Elektrolyse, eine Wasserstoffelektrolyse bauen und würden da aus grünem Strom, also aus Sonnen- oder Windstrom, in diesen Anlagen, in dem Elektrolyseur Wasser aufspalten, also H2O, in Wasserstoff und Sauerstoff. 100년 역사의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고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도 차단하면서 탄소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일석삼조, 수소 에너지로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독일은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5년 빠른데요. 재생에너지를 앞세운 독일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65%나 줄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2038년까지 남아있는 석탄화력 발전소 80여 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So, Kohle kam nun aus dem Kohlebergbau direkt südlich von Leipzig, offener Tagebau, Braunkohle, sehr dreckig, viel Quecksilber, musste man filtern, sehr, sehr viel CO2. Da wollen wir raus. Da hat der Stadtrat entschieden, wir kaufen keine Wärme mehr, keinen Strom mehr, der mit Kohle erzeugt wird. 제조업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독일과 닮은 꼴인 우리나라도 수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첫 수소 아파트로 불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 2층 건물에 컨테이너 3동이 눈에 띄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열 병합 발전 설비입니다.
매설된 배관을 통해 수소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연료전지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1.3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실제 이제 전기를 생산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75도로 해서 이 온수의 탱크에 저장하게 됩니다. 대피열들이. 이 대피열들이 75도로 저장되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으로 그 온수가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데운 열은 난방과 온수에 쓰이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합니다. 연료전지를 통과한 수소가 열과 전기까지 생산하다 보니 돈을 들여 가스보일러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세대에서는 임차인들이 좀 편리하고 좀 값싸게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입주민 437세대가 혜택을 받는데요. 깨끗하고 저렴한 열과 온수를 제공하는 수소는 산업단지 화학공정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부생수소. 배관 내 수소의 압력을 낮추면서 폭발 위험성 또한 거의 없습니다. 어떤 폭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 이 수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소 중립형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발전소와 아파트에서 열원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수소. 대중들에게 수소의 존재를 각인시킨 장본인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수소 충전소에서 만난 안정옥 씨. 일주일에 한 번 수소 충전소 방문은 안 씨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지난 30년간 빠뜨리지 않고 써온 차계부를 이어쓰는 일. 2년 썼는데 제가 지금 440만 원 쓰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에 있나 불편하지 않게끔 저는 수소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수소차를 탄 이후 차계부 쓰는 재미를 더 느낀 안 씨는 지역별 수소 충전소 수와 특징, 장단점까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찍 문을 닫아요. 가는 거리마다. 그래서 제가 거리하고 시간을 정해서 가거든요. 주말에 갈 때는 여의도는 거의 24시간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로 갈 때는 여의도에서 가득 넣어가지고 당일로 오면은 다시 또 여의도에서 넣어요. 수소차를 탄 이후부터 장거리 이동과 여행이 즐거워졌습니다. 수소차 구입 2년여 만에 벌써 6만 킬로미터를 넘게 달렸습니다. 울산도 버스만 저기 되는 데 있어요. 충전. 수소차는 연비와 가성비 갑이에요. 제가 타본 결과 일단은 충전을 가득하면은 5km 가득 거의 600 나오거든요. 600km면은 전국을 일단 갈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도 한 460 찍거든요. 안 씨가 수소차로 바꾸게 된 계기는 단지 연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매연이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나온다요. H2O. 그래서 저한테는 신기해서 공기를 깨끗이 해줘서 공기 정화에 도움되고 또 매연이 없어요. 다
물로 나오니까. 그렇다면 수소 연료전지 차량에서 나온 물은 정말 깨끗할까? 제작진은 수소버스가 모여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막 운행을 마친 수소버스에 물바지통을 갖다 댔는데요. 시동을 끄자 양쪽 배기통으로 수증기와 함께 온수가 쏟아집니다. 물바지통에 담긴 수소버스의 최종 배출물은 물. 더러운 도로 위를 달린 차량 내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리라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물인지 실험해봤습니다. 화면 왼쪽 컵엔 수소버스에서 배출한 물을, 오른쪽 컵엔 정수기에서 거른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곤 크기가 비슷한 양파를 넣고 일주일간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양쪽 양파에서 동시에 뿌리가 뻗습니다. 싹을 먼저 틔운 것은 수소버스 물에서 자란 양파. 양파는 뿌리와 싹이 자랄수록 양분을 빼앗기는지 컵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어느새 양파와 뿌리가 컵 안을 가득 채웁니다. 양파 싹은 쪽파처럼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수소버스 물의 양파가 더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양파마다 생육 상태가 달라 일반화할 순 없지만 확실한 건 수소차에서 나온 물로도 식물이 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생명의 물을 생성하는 수소 연료전지 모빌리티. 선박과 열차, 비행기까지 모빌리티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소 에너지의 진가는 더욱 발휘됩니다. 서울 동작군의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집화장. 중장비가 동원돼 폐목재를 쓸어 담아 짐칸에 쏟아붓습니다. 난방용 땔감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옮기는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수소 청소차. 한 번에 10톤을 가득 싣고도 300km를 넉넉히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폐목재, 폐합성수지를 민간 소각장과 펠렛 만드는 공장을 장거리 수송에 쓰고 있고요. 하루에 160km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능이 디젤 차량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디젤 차량을 능가하는 힘의 원천은 700리터까지 채울 수 있는 수소 연료 탱크와 2개의 연료전지. 탱크를 늘리고 연료전지를 늘리는 만큼 성능은 배가 됩니다. 성능을 올릴수록 배터리 무게를 감내하기 힘든 전기차와 다른 점입니다. 대형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배터리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화물을 많이 실을 수도 없고 또 운행거리도 또 장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배터리 용량 갖고는 그런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화장을 빠져나와 시원스레 도로를 달리는 수소 청소차. 대기 오염으로 신음하는 서울 도심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도 없기 때문에 무척 정숙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피로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점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도 약간 좀 자부심을 약간 느끼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연료로 쓴다는 이유로 수소 모빌리티가 완벽한 청정 에너지로 움직인다고 할 순 없습니다. 수소의 생산 과정이 100% 청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수소는 생산 과정에 따라 색깔별로 나뉩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그레이 수소, 포집 기술로 탄소를 제거하는 블루 수소, 탄소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로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수소 생산량의 무려 10배에 이릅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90% 이상의 수소를 우리가 메탄을 개질해서 이제 얻습니다. 천연가스 개질 반응인데, 그렇게 해서 수소를 얻게 되면은 1kg 수소를 생산할 때 10kg 이상의 CO2가 나와요. 그러면 수소라는 깨끗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CO2를 10개를 더 내는 거거든요, 지금.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탄소 포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탄소 제거율이 90%대에 이르지만 완벽한 탄소 제로는 아닙니다. 블루수소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잡는 포집, 1번이고요.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잡는 그 물질을 잘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잡은 이산화탄소와 붙어있는 물질을 분리할 때 에너지가 좀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또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녹색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회색에서 녹색으로 갈수록 탄소가 자취를 감추며 우리가 찾는 궁극의 청정 에너지와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은 그레이 수소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70% 이상이 원가가 사실 전기요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더라도 6,000원에서 7,000원대 정도 나오는데 재생에너지 전기는 사실 현재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도저히 유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가 활성화되기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레이수 현재 나와 있는 그레이수의 가격이 1달러인데, 만약에 우리가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를 만들었을 때 이게 20달러면은 아무도 쓰지 않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 경쟁을 얻으려면은 1달러를 타겟을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수소는 그린수소 시대로 넘어가기 전 대안이자 절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석유화학업체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탄산가스로 바꾸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해 수분을 제거하고 암모니아를 냉매로 이용해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이 액화 상태의 탄산가스가 음료수에 첨가되면 콜라와 같은 만인이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가 됩니다.
배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받고요. 그 이산화탄소를 액화, 정제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탄산 음료에 사용되는 탄산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산업 현장 용접 가스로 쓰이거나 농작물의 생산과 당도를 높이는 광합성 촉진제로 사용됩니다. 또 반도체 세정이나 의료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의료용으로는 이제 일반 산소 공기 대신에 CO2를 주입하게 되면 이제 복부 내시경을 할 때 팽만감이 줄어들고 통증이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 CO2 농도를 조절해주는 용도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음같이 생긴 새하얀 덩어리가 쉴 새 없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잘게 잘라진 흰색 물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 작업대로 향하는데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신선함을 유지해주는 드라이 아이스. 탄산가스를 고체로 만들면 바로 그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수소의 색깔을 회색에서 청색으로 바꾸면서 모은 이산화탄소. 블루수소 내에서만큼은 기후위기 주범이란 오명을 벗고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들판을 촘촘히 메운 거대한 풍력기. 독일은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독일은 이미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소비의 50%를 넘겼습니다. 한술 더 떠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린 수소로 직행할 잠재력을 보유한 겁니다. Wasserstoff kann ich erzeugen aus Elektrolyse über bestenfalls erneuerbaren Strom. Ich wandle ihn zurück in einer Brennstoffzelle und erzeuge wieder Wasser. Das heißt, es kann eigentlich ein nahezu unendlicher Kreislauf sein. Ich brauche natürlich die erneuerbare Energie dazwischen. Kein Prozess kommt ohne Zufuhr von Energie aus. Wenn ein Land solare Energie zur Verfügung hat, in Form von Wind, Gezeitenenergie, Wasserkraft, Solarenergie, dann kann es sicherlich einen immensen Anteil, so wie Deutschland das auch tut, an erneuerbarer Energie selbst produzieren.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 수소. 핵심 기술은 수전해인데요.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물에서 수소가 나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유리컵에 300cc 물을 담습니다. 그리곤 촉매제 역할을 할 소금 5숟갈을 넣고 저어주는데요. 소금을 녹인 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9V 건전지를 넣습니다. 넣자마자 음극에서 작은 기포들이 솟구칩니다. 우리가 찾던 수소입니다. 음극에선 쉴 새 없이 수소가, 양극에서도 산소가 나오는데요. 물이 전기 자극을 받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된 겁니다. 만약 건전지 대신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가해 물에서 수소를 추출했다면 그게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의 결정체입니다. 이 간단한 전해조의 규모를 키워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막는 해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수소를 생산해
Das Neue ist neuer, erneuerbarer, grüner Wasserstoff. So, jetzt müssen Sie, um grünen Wasserstoff zu erzeugen, zunächst Windkraftanlagen bauen, Solaranlagen bauen, Wasserkraftwerke bauen, um grünen Strom zu haben, daraus Wasserstoff erzeugen über Elektrolyseure. Die werden gerade in den Markt eingeführt. Die Anlagen sind extrem teuer, weil es Einzelanlagen sind. Die gibt es noch nicht häufig auf dieser Welt. Damit teuer. 그래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전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기술력을 살펴보기 위해 찾아간 수전의 업체. 공장 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구매자가 원하는 양만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맞춤형 컨테이너인 만큼 이동도 자유로워 어느 위치로든 배송할 수 있습니다. Geografisch auch unabhängig eine Wasserstoffversorgung somit sicherstellen, egal ob eine Wasserstoffleitung in der Nähe ist, ob ich an einer größeren Wasserstofferzeugungsanlage geografisch in der Nähe bin, dass auch eine andere Belieferung möglich wäre. Ich kann mit unseren Systemen, sofern ich in irgendeiner Form Strom in adäquater Menge zur Verfügung stellen kann, Wasserstoff erzeugen und somit Industrieprozesse bedienen, als Wasserstoff als Energiespeicher nutzen, den ich einem namhaften Wasserstoffnetzwerk vornehmlich in Ostdeutschland. 이 장치가 곁에 있으면 언제든 수소차의 충전이 가능하고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탄소 배출 없는 열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확장성과 유연성, 기동성을 자랑하는 걸어다니는 수소 발생기나 다름없습니다. Natürlich Wasserstoff, aber als Nebenprodukte meistens nur erzeugen wir auch Sauerstoff und Wärme. Sauerstoff hat im Industriellen auch Anwendungsfälle, aber kann zum Beispiel auch in der Wasseraufbereitung genutzt werden. Wärme ist sowohl für Nahwärmenetze, für Gebäudeheizungen wie auch für Industrieprozesse ein relevantes Element sozusagen. 완성도 높은 수전의 기술로 탄소 제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 독일은 그린 수소 대중화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mehr Hersteller von Elektrolyseuren gibt, dann sinken irgendwann die Preise für die Elektrolyseure und irgendwann wird dann auch der Wasserstoff günstiger. Und mit dem Ausbau der erneuerbaren Energien, Deutschland will beispielsweise bis 2030 80% des Strombedarfs aus erneuerbaren Energien decken. Heißt ergo, Endeffekt, erneuerbarer Wasserstoff muss in Zukunft nicht zwangsläufig so teuer sein, wie er heute ist, weil er heute im kleinen Stil produziert wird. Wir müssen nur eben die Elektrolysekapazitäten weltweit, die erneuerbaren Energien weltweit deutlich stärker ausbauen und hochfahren, damit die Preise sinken. 녹색 대지 위로 구름에 닿을 듯 하늘로 쭉 뻗은 풍력 발전기. 바람의 힘과 속도에 맞춰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현장입니다. 환상의 섬 제주. 바람이 가져다주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의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100% 중에 19.2%는 풍력,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강점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거를 활용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의 최적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선 더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상명에서 그린 수소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친 제주는 행원 풍력단지에서 3.3메가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북동쪽에 조성된 그린 수소 생산시설은 바람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절묘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998년도 국내 최초 상업용 육상풍력발전단지인 행원풍력발전단지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희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전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듭니다. 여기는 총 3.3메가와트의 이제 수전해가 있습니다. 이 3.3메가와트의 이제 전격으로 풀 가동을 했을 때는 하루 약 한 1.2톤 정도 수소가 생산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수소버스 9대가 운영이 되면 하루 약 한 180에서 200kg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도 99.999%의 그린 수소. 수소 충전소로 옮겨져 수소버스에 공급되는데요. 그린 수소의 생산과 운송, 활용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제주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충전 대기 상태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수소나 이제 블루 수소처럼 천연가스나 일반 부생가스를 통해서 이제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원에서 생산된 그 그린 수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로 물을 분해해 그린 수소를 만드는 현장이 있습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 400만 명분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형 정수장. 정수장 한 켠에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갖췄습니다. 실전 상용화 시설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알카라인 용액이 하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차오르게 되고요. 전력 케이블을 따라가지고 전기가 양극, 음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스택 안에서 음극에서는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양극에서는 산소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수소가스는 다른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후단 설비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고품질의 수소로 생산이 되게 되고, 이곳에서 하루 승용차 4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의 그린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제와 압축 과정을 거친 그린 수소는 트레일러로 인근 수소 충전소에 배송됩니다. 정수장이다 보니 그린 수소의 원료인 물은 깨끗하고 풍부하기까지 한데요. 그렇다면 물을 분해할 전기는 과연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바로 수력입니다. 약 8당댐에서 약 한 90m 높이에서 물이 내려오면 저희 정수장의 위치가 약 70m거든요. 약 20m 차이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와 저희 정수장에 공급되는 시간당 1000톤의 물량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 그 물이 이 수차를 회전시키게 되면 그 회전하는 만큼 저희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수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30%가량 싸다고 하는데 다른 장점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비용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할 수 있는 단점과 그 수시로 생산되는 전력 양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생산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력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수력에는 일정한 양을 정수장에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 변동도 적고 1년 365일 끊임없이 일정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수력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그린 수소 생산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안산에 설치 중인 안산 그린수소 사업, 그리고 충주 밀양댐을 활용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설비 확충 등을 통해 향후 공기업으로서 국가 그린수소 생산 목표와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한강물로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친환경 수소 자동차에 투입되고 결국에 물로 환원되는 거대한 선순환 구조. 이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목격할 수 없는 완벽한 기후해법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값싼 그린수소를 생산할 만큼 우리나라엔 재생에너지 단지가 널려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초기 비용을 들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싸게 사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고 일사량도 중요한데 그걸 할 만큼의 충분한 부지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또 바다 멀리 가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만들어진 전기를 또 육지로 끌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투자들이 필요한 것이 약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수입 도입하는 방안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조량이 일정하고 풍부한 사막 위에 지어진 태양열 시설들. 사막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 호주의 사막에서 그린수소를 만든 뒤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 선박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암모니아는 기체보다 1,400배 부피가 작아 안정성과 운반성이 우수합니다. 질소 분자 하나에 수소 3개를 붙이는 게 암모니아거든요. 그 형태로 보관해서 움직였다가 우리가 수소를 쓸 때는 그 암모니아를 분해시켜서 거기서 수소를 빼내가지고 그 수소를 쓰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그런 기술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생산된 수소를 공기 중에 질소하고 같이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그거는 액체 상태로 이제 배로 운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수소를 머금은 액체 암모니아뿐 아니라 수소 자체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액화수소는 그린수소의 대중화를 이끌 묘안으로 꼽힙니다. 수소는 1kg당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지만 부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부피가 8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액화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가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드론의 연료통은 일반 드론과 달리 위에 달렸는데요. 몸통 길이만 자그마치 1.5m. 6개 날개를 단 드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위에는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드론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연료전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액화수소 탱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수소의 800분의 1의 부피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를 이용하여 저희가 많은 양의 수소를 담을 수 있습니다. 굉음을 울리며 상공으로 향하는 액화수소 드론. 무게는 16kg으로 2살배기 몸무게쯤 되는데요. 최근엔 무려 5시간 30분의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리튬 배터리 드론이 20분, 기체수소 드론이 2시간 비행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채공 시간입니다.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 활용도도 무궁무진합니다. 업체는 실종자나 범인 수색, 산불 진화나 농약 살포 등 12개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이동형 드론 관제 차량까지 개발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매체입니다. 어떠한 그 무게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은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심의 빌딩 숲을 누비는 드론 택시. 액화수소 기술이 더욱 발전해 비행 시간이 늘어나고 비행체 크기가 커지면 도심 항공교통 UAM, 하늘나는 자동차입니다. 한라수목원 차고지를 출발한 수소버스. 도심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승객들을 하나둘 태우고 시내를 달리는데요. 내연기관 승용차들 속에서 정숙함을 뽐냅니다. 디젤 버스를 탈 때는 이제 손이라든지 발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운행하면서. 그렇지만 이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장치들도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감이 많습니다. 달리는 공기청정기. 제주도의 깨끗한 해풍에서 얻은 그린 수소를 채운 버스는 승객에게도 기사에게도 그리고 지구에게도 참 좋은 대중교통입니다. 승객분들도 만족해 하세요. 왜냐하면 디젤 버스를 탈 때는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이제 매연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수소버스를 타면 아무래도 좀 쾌적한 분위기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린 수소버스 9대를 도입한 제주도는 조만간 20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추가로 짓고 쓰레기차와 수소 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고 수소를 만들어 탄소 없는 유토피아 섬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로는 탄소 없는 섬을 실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린 수소 생산 시설까지 구축이 완료된다고 하면 탄소 없는 섬 제주에 조금은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레이도 있고 블루도 있고 그린도 있는데 결국은 전 세계에서 나중에 최종 착력은 그린 수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린 수소는 제주의 뭐 생명과 같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1874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공상과학 소설 비밀의 섬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비밀의 섬 등장인물은 물은 언젠가 분해되고 무궁무진한 열과 빛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탄이 고갈되면 난방에 사용될 에너지는 물이며 물은 미래의 석탄이라고 예언합니다. (150년) 전 공상과학 소설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화석 연료를 쓴 대가를 치르자 비로소 수소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에너지를 투입해 다른 분자 내에서 꺼내야만 합니다. 자유롭고 값싸게 쓸 수 있도록 노출된 석탄과 석유와 다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제로를 청량했지만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지금보다 50% 더 늘어납니다. 수소 없인 탄소 중립의 관문을 뚫을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표면의 75%를 덮고 있는 물. 우리 곁을 늘 맴도는 바람과 햇빛. 거기서부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값싸게 뽑아내는 것이 탄소 중립 관문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만큼 넘쳐나는 그린 수소로 움직이는 세상이 마지막 열쇠입니다.